안녕하세요. 주말에 종목 선별 좀 하려고 합니다. 지수는 개별주처럼 움직이는데 돌파 실패, 다시 돌파 준비 또는 네 번째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한데요. 자, 그럼 종목들 좀 찾아볼게요. 자, 일단은 ESG 관련주 중에서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주봉이랑 월봉으로 봐서 장기 추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 호텔신라는 일단은 바닥을 한번 찍었습니다. 찍고 지금 턴 올라오고 있고, 다만 조정이 살짝 있죠. 지금 자리도 큰 부담 없는 가격은 아닌 것 같고, 내려오더라도 95,700원 저점은 지켜줄 것 같습니다. 자, 호텔신라도 괜찮죠. HX 이건 단기 너무 올라와서, 단기에 너무 올라온 종목들도 계속 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계속 추세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거래량은 바닥 거래량은 이때 들어왔고, 이때 매집이 됐겠죠. 그리고 이후에 양봉 그리면서 또 매집, 그러면 5,000원 7,000원 한 6,000원 7,000원 사이 평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14,000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리가 높은 자리더라도 부담 없는 가격 있는 종목들 좀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너무 높은 자리고, 홈쇼핑도 이제 나가고 있긴 한데, 일봉으로 보면서 조금 올라와 있죠. 지금은 바닥에 있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한 차례 오른 종목들, 올라서 조정해서 횡보하거나 올라서 횡보하거나, 지금은 한 차례 더 올랐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이제 가는 종목입니다. 가는 종목이긴 하지만 일단 전고점을 뚫었죠. 뚫고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매수를 하실 때 이전 전고점 찾으셔서, 여기겠죠. 몸통으로 보면, 자, 그러면 여기가 1차 매수 구간입니다. 여기 그리고 손절 라인은 이 추세를 이탈했을 때는 손절하시면 되고, 다만 장기 추세로 봐서, 월봉상으로 봐서 월봉 20선 절반은 지금 지켜주고 있죠. 내려오더라도 그전 월봉의 절반 정도, 142,850원 정도를 지켜준다면 홀딩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도 살짝 높은 자리죠. GS건설도 지금 나가고 있는 자리인데, 추세를, 장기 추세를 이렇게 내려오고, 장기 추세를 지금은 돌파를 했습니다. 단기는 살짝 높은 자리긴 한데, 이 자리에서도 일부 매수를 해보는 그런 경험도 중요할 것 같고요. 다만 추세는 이렇게 올리다가 지금 살짝 이탈, 돌파 시도 실패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 아래 추세를 봐야겠죠. 지금 단기 여기를 지켜준다면 120선 유지하면서 상승을 할 겁니다. 근데 만약 여기를 또 이탈을 한다면 전고점을 보시고 지지 라인을 한번 확인하시고, 월봉상으로도 20선 정도가 지지가 되겠네요. 여기를 밀린다면, 지금 매물대를 돌파하는 구간이어서 여기를 밀린다면 여기까지 3만원 후반대까지 또 내려올 수 있습니다. 자, CJ 프레쉬 좀 높은 자리고요. 제일제당, 대한통운, 자, 우량주들은 지금 CJ CGV 그나마 좀 낮긴 한데, 얘도 한 차례 상승을 했죠. 일단은 조금 더 나은 자리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CJ 마찬가지요. 얘도 마찬가지. 네트웍스, 얘는 그나마 좀 낫네요. 자, SK 네트웍스, 그럼 일단은 한 차례 올랐다가 돌파를 했습니다. 최근에 돌파를 했죠. 돌파를 한 자리까지 한 번은 올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를 온다면 그 다음 몸통으로 보면 여기인데, 대략적으로 한 이 정도만 잡을게요, 구간을. 자, 이 구간에 매수 가능한 영역으로 보여주고요. 일단은 SK 네트웍스, 일단은 이 종목 하나, 월봉으로 보더라도 바닥이죠. 실적이나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급은 외인 기관계가 일단 우선 더 많이 매입을 해놨고, 최근에 개인이 조금 사주고 있네요. 자, 그리고 지분은 SK가 대주주고, 그리고 매출액 좋아지고 있고요. 늘어났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전년이랑 비슷하게 나오긴 할 것 같네요. 당기순이익은 많이 늘어났네요. 그리고 부채 비율이 좀 높네요. 부채 비율이 2.5배,
300까지는 아니고 300 가까이 되네요. 300. 그리고 현금은 발생을 하고 있고, SK 계열이고, 자, SK 매직, 네트워크 서비스, 민tit, SK 렌터카가 자회사로 있습니다. 그럼 나쁘지 않겠죠? 렌터카 잘 가고 있으니. 부채 비율이 살짝 높은 게 보이는데 295, 거의 한 300% 정도 되네요. 자, 시총 1조 5천억, 유동 주식수 46%. 자, 실적이 좋아지고 있으니 일단은 부채 비율도 점점 내려갈 테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SK 렌터카도 자회사를 가지고 있고, 자, 그러면 SK 네트워크스 일단 하나 체크해 놓을게요. 그 다음에 SK 가스 단기 좀 올랐죠. OCI도 조금 올랐죠. 네이버는 많이 올랐고, NC 하우시스는 좀 오르긴 했습니다. 얘도 지금 나가고 있는 추세인데, 만약에 얘도 사자면 여기만큼 구름대까지는 기다려야 될 텐데, 일단은 단기 살짝 바닥에서 좀 떴죠. 지노텍, 생활건강, LG상사, LG 많이 떴습니다. 바닥에 있는 종목은 없죠. 대덕전자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군요. 만원에서 살짝 절반 올라갔습니다. 자, 이 자리는 장기 추세를 봐야겠지만 일단 상장가 대비 많이 떨어지지 않고 바로 올라갔군요. 그만큼 기업이 탄탄하다는 건데, 얘는 자, 이렇게 하단 추세를 보면은 조금 더 횡보를 하다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 자리에서 바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거래량을 볼까요? 이때 거래량이 좀 들어왔네요. 이때 양봉 그릴 때 거래량이 제일 많이 들어왔네요. 그러면 이 양봉을 훼손하지 않는 고점 시가 중심이죠. 자, 그러면 얘는 1차 매수 영역, 2차까지는 오게 되면 손절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일단 현재 구간에서는 1차 매수 영역으로 봐야겠죠. 일단은 종목 수급이나 수급 좋네요. 수급 좋고, 개인이 금요일날 좀 많이 팔았네요. 32% 대덕이 가지고 있고요.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자, 작년에 비해서 분기 실적 괜찮네요. 당기순이 흑자 전환했고, 자산, 부채 자본, 부채 비율 얼마 안 되고, 1분기에 현금이 좀 나왔군요.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영업 활동에서 마이너스 260억. 이게 좀 걸리긴 한데, 일단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매출 원가, 매출 총이익, 판관비가 좀 많이 들어갔군요. 자, 그렇다면 일단은 얘는 한번 넣어볼까요? 대덕전자, PCB 기판 제조, 그러면은 자동차 부품에 있어서 필수 장비겠죠? 7천억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한번 넣어볼게요. 대덕전자, 그리고 기아 단기 급등했죠. 기아도 엄청나게 올라줍니다. 3만원대에서 거의 3배까지 올랐습니다. 금호석유 높은 자리고, 강원랜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살짝 떴죠. SK 하이닉스 떴죠. 텔레콤 떴죠. 3S 보겠습니다. 이 추세를 지금 하락으로 돌리는 추세를 절반의 밑에 하단부에 많이 있다가 최근에 올라왔다가 내려가지 않고 지금 올라가고 있죠. 나쁘지 않은데,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살짝 올랐지만은 아직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3S 외국인이 좀 많이, 금액은 크진 않네요. 무슨 기업인지 제조 기계 업종이군요. 그러면 유동 주식수가 굉장히 많네요. 유동 주식수가 많다. 재무제표. 분기는 적자 전환했다. 금액은 크지 않아서 상관없는데 부채도 많지 않고요. 상해 3S 공조기술
조인솔루션 관계에서 자회사를 가지고 있네요. 자, 분기 실적은 적자 전환해서 좋지는 않은데 일단 수급도 나쁘진 않고요. 바닥에서 지금 올라오려고 거래량이 살짝 아쉽긴 합니다. 올라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추세를 지금 뚫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추세를 지금 뚫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만한 추세를 윗꼬리로 보면 아직까지는 좀 남았는데 이 추세를 뚫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래량도 이때 들어왔고 이때 들어왔고 또 이때 들어왔고, 그럼 평단가가 한 4,000원, 여기 들어왔으면 한 3,500원 정도 될 겁니다. 3,500원 정도. 여기도 들어왔으니 2,000원대, 여기가 그러면 한 3,000원 밑일까 3,000원 정도 되겠네요. 평단가가 3,000원, 한 7년 8년 정도를 기었다. 자, 7년 8년 매출이 늘어나야 되는데 매출은 살짝 늘어났고 적자 폭이 있지만 뭐 크진 않고, 무슨 기업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총은 1,400억, 많지 않고요. 시총이 1,400억? 자본금이 300억이군요. 부채가 198억. 유동주식주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 자, 반도체 웨이퍼 캐리어 사업, 실리콘 웨이퍼 스마트, 웨이퍼 이송 박스, 핵심 부품이 적잖아. 최근 정보죠. 토지와 건물을 51억 매각. 환경물 확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사업 내용은 좋으니까 일단은 얘도 한번 넣어볼게요. 3S까지만. 그 다음에 SK 디스커버리 살짝 높은 자리, 미래셋 증권. 얘도 살짝 높은 자리에 있죠. 매물대는 돌파를 해놨습니다. 돌파를 해놨고 지금 살짝 높은 자리에서 지금 조정이 살짝 들어오고 있긴 하네요. 고점은 여기고, 박스권이긴 한데 고점은 저점을 살짝 아직까지는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최근에는 살짝 더 내려온 다음에 여기는 지켜줘야겠죠. 일단은 나쁜 자리는 아닌데 실적이나 미래에셋 증권 최근에 개인이 좀 많이 사긴 했네요. 단기그램 조정이 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제외. 만도 높은 자리, 롯데 하이마트도 살짝 높은 자리네요. 메인 기업은 좀 팔고 있고, 실적은 나쁘지 않을 텐데 배당 3% 주고 유동주식도 25% 별로 없네요. 국민연금공단 7%, 롯데쇼핑이 대주네. 재무제표를 보면은 지난 분기에 비해서 실적이 늘어났고 이 영업이익도 늘어났고, 다만 1년으로 치면은 작년이랑 비슷하게, 아니면 작년을 웃돌 수도 있게 될 것 같기도 하네요. 1분기 실적은 확실히 좋아졌네요. 자, 실적은 좋아지고 있고 부채도 많지 않고 한 80%? 7, 80% 되겠네요. 현금 발생하고 있고 현금은 갚아 나가고 있고 일부 들어왔고, 유통업 자회사는 없는 것 같고요. 자, 실적은 나쁘지 않은데 일단은 수급이 수급이 살짝 걱정이 되긴 하네요. 최근 좀 볼게요. 5월달, 4월달부터 계속 가다가 외국인은 빠지고 있고 개인은 사고 있고 기관도 팔고 있고, 일단 수급이 이렇게 좋지는 않은데 일단은 얘는 일단 살짝 조정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빼놓을게요. 일단 자리는 차트상 자리는 나쁘지 않은데 계단식 상승이죠. 일단은 빼놓겠습니다. 롯데푸드 조정이 왔다가 살짝 다시 반등을 해주고 있죠. 바닥에서 지금 조정 잘 받았고, 자,
수급 괜찮고 실적도 봐야겠죠. 지분 48%, 배당도 20.6% 주고요. 롯데 지주가 대주주입니다. 매출액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있고 살짝이죠. 약간씩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채 한 60% 되겠네요. 1분기는 현금이 영업활동으로 조금 빠졌습니다. 법인세 납부 미리 좀 낸 듯한 느낌이고, 재무활동 돈을 갚아나가고 있고, 투자활동 돈을 차입금이 있나요? 금융자산 감소, 유형자산의 증가, 자산이 증가했군요. 현금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실적은 나쁘지 않고 수급도 괜찮기 때문에 얘도 일단은 바닥권이긴 하죠. 바닥에 살짝 떴습니다. 얘도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롯데 제과, 얘도 성장한 지 얼마 안 됐군요. 바닥에서 거래량 들어왔고 얘도 살짝 뜨긴 했네요. 살짝은 부담스러운 자리긴 한데 이 추세 하단선 여기는 일단은 지켜줘야겠죠. 최근에 수급을 잠깐 보겠습니다. 개인이 최근에 많이 샀거든요. 푸드 관련주, 식료품 관련주가 인기가 많아지면서 개인이 좀 많이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롯데 푸드는 그나마 외국인이, 기관이 조금 더 들고 있고, 일단은 롯데 푸드 하나만 넣겠습니다. 롯데 정보통신 돌파해 나가고 있네요. 자, 얘도 바닥은 아니지만 상장가 대비 절반 가까이 빠졌다가 많이 올라왔네요. 한 50% 올라왔습니다. 롯데정보통신 수급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배당 1% 주고 지분 64%. 롯데 지주가 또 가지고 있네요. 얘도 매출액 살짝 늘어났고 영업이 늘어났고 당기순이익도 늘어나고 있고 부채도 많지 않고요. 부채가 많이 줄어들었네요. 자본은 그대로고. 자, 괜찮습니다. 얘도 롯데정보통신, 얘는 현대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롯데 하이테크 베트남 지사 인디아 이쪽에 자회사를 2개 가지고 있네요. 5개를 가지고 있네요. 관계사가 하나 둘 셋 4개인데 일단은 베트남이랑 아시아권 쪽에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시총은 6,700. 괜찮습니다. 롯데정보통신, 자, 롯데정밀화학 볼게요. 바닥에서 살짝 많이 올랐죠? 올라서 조정을 주고 올라서 한 차례 올라간 뒤에 조정이 있었는데 수급 잠깐 보겠습니다. 자, 개인이 좀 많이 사긴 했고요. 그렇다면 일단 이 자리도 나쁘진 않은데 정고점을 지켜주고 있죠. 아직까지는 나쁘진 않은데 최근에 외인이 좀 많이 팔았네요. 실적만 잠깐 볼까요? 지분은 롯데케미칼 가지고 있습니다. 매출액 살짝 줄었네요. 영업이랑 매출액이 살짝 줄었습니다. 부채는 별로 없고요. 그리고 자, 2개 롯데 파인 유럽 지사인 것 같네요. 트레이딩 상하이 지분도 가지고 있고 시총은 1조 6천억, 조금 높긴 하네요. 그 자산이랑 거의 비슷하게 나왔군요. 자, 일단은 얘도 살짝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제외를 할게요. 두산은 떴으니 안되고, 삼성 엔지니어링 얘도 살짝 떴는데 얘가 제가 요때 매수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살짝 떴습니다. 떴는데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잡아도 될지. 일단 외국인이 좀 많이 가지고 있고, 삼성 SD에 삼성물산 대주주, 국민연금 당연히 블랙락도 가지고 있고요. 조선 쪽이 지금 수주가 계속되고 있어서 실적은 좋아지고 있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도 좋아지고 있고
1조 6천. 부채 많이 없고, 부채가 2배군요. 2배 정도 되는군요. 부채 비율이 좀 있습니다. 현금 흐름만 1분기에 한 7천억 가까이 들어왔네요. 자산이 들어왔는지 그렇게 봐야겠죠. 그리고 관계 회사 지분율 100% 가지고 있는 데가 되게 많네. 인도네시아, 멕시코 각 지역별로 거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4조. 부채 비율이 한 200% 될 거고, 시총이 조금 높긴 하네요. 유동 주식도 좀 많고. 자, 그리고 일단은 얘는 단기간에 좀 올랐기 때문에 일단은 빼겠습니다. 일단 더 갈 자리가 많은 것 같은데, 바닥에서 이만큼 거래량이 들어왔으면 더 갈 자리가 많거든요. 단기 오른 게 급락하고 올라가지도 않고 이제 시작인데, 이제 여기서 13,000원부터 시작이거든요. 아직 2배도 안 왔으니 이제 시작이긴 한데, 일단은 여기는 다 돌파를 했나요? 다 돌파를 해버렸군요. 정고점들을 다 돌파를 해버렸네요. 자, 이제 시작이긴 한데 단기 살짝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살짝 고민은 되네요. 자, 정고점이 어디죠? 거의 한 2만원 정도죠. 2만원 2만원 2만원이면 어디냐? 딱 여기네요. 여기 접근 고점이군요. 자, 2만원 2만원 일단 한번 얘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2만원. 그리고 삼성화재 좀 조정이 있었네요. 금요일날 좀 조정이 살짝 있습니다. 정고점은 살짝 터치를 했죠. 여기서부터 그러면 여기까지 1차 매수 구간인데, 매수해도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화재 개인이 최근에 좀 샀네요. 그럼 조정이 더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자, 월봉으로 보고 20선, 만약에 조정이 온다면 여기까지는 올 수 있겠죠. 월봉 중심선까지. 여기는 윗꼬에 달면서 돌파를 했으니 여기 정도는 20만 4,500원 정도는 지켜줄 것 같고요. 수급이 최근에 괜히 좀 들어왔네요. 외국인 이렇게 팔고. 자, 화재주 손해보험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조정이 올 수 있으니까 빼놓을게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살짝 높은 자리죠. SDS 이거는 바닥인데 한 차례 들어 올렸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네요. 자, 수급을 잠깐 보겠습니다. SDS 외국인이 조금 사주고 있고, 삼성전자가 20일 대주주고, 자, 삼성 SDS인데 일단은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흑자자는 늘어나고 있고, 부채비율 별로 없고, 현금 들어오고 있고, 시총 자회사가 멀티캠퍼스를 가지고 있네요. 멀티캠퍼스가 여기 47.2%를 가지고 있군요. 나머지는 많이 있고, 일단은 시총이 14조, 조금 높네요. 그리고 유동주식 42%. 일단 이것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장기 이평선 240선, 요 부근은 저점들은 16만 5천원이죠. 여기서 연결해보면 최근에 저점들은 일단은 지켜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살짝 올랐다가 살짝 조정이 들어왔고, 수급은 나쁘지 않고요. 삼성 SDS, IT, 클라우드, 통신 서비스입니까? 자, 솔루션 비즈니스, 물류. 자, 사업 내용도 최근에 급등하는 쪽은 아니지만 일단 IT 쪽이죠. 삼성 SDS도 같이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삼성물산 살짝 떴죠. 매물대는 돌파를 했는데, 삼성물산
기관이 좀 주도적으로 사고 있네요. 삼성물산. 재무제표를 보면 일단은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있고 2배, 당기순이익도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채 한 70% 되겠네요. 자, 나쁘지 않고 삼성물산 연결회사가 많네요. 그리고 관계사 자회사도 많고 웰스토리, 건축사무소, 제일패션 리테일, 삼바도 가지고 있고 생명보험 SDS, 시카 엔지니어링, 삼성전자. 자, 좋은 것들은 싹 다 가지고 있네요. 삼성물산 이것도 넣겠습니다. 자, 삼성 SDI 너무 많이 올랐죠? 빙그레 이제 나가는 타이밍인데 살짝 떴습니다. 돌파를 했죠. 근데 계속 가지 않는다면, 일단은 조정이 온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빙그레 수급 개인이 샀다가 팔고 외국인 최근에 볼까요? 5월달 개인이 많이 가지고 있다가 줄이고 있고, 기관도 줄였다가 외국인은 살짝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외국인은 자, 나쁘지 않고요. 개인은 줄이고 있고, 지분 김호연, 자, 국민연금공단이랑 개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빙그레 식료품이니까 일단 영업이익은 살짝 줄었네요. 작년 1분기보다. 매출액도 1분기보다 늘어났지만 나쁘지 않고, 영업이익이 금액이 좀 많이 작네요. 자산 자본은 한 40% 될 것 같고, 6천억 빙그레 6천억이다. 자본이 5,700억. 그러면 자본금만큼만 나온 건데, 자, 관계사 혜태 아이스크림도 가지고 있고요. BCF&B를 가지고 있는. 자, 이 거래량으로 봐서는 나쁜 자리는 아니거든요. 좋은 자리인데 바닥에서 지금 들어 올리고 있고 한 7, 8년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를 만한 자리이기도 하고요. 바닥 추세 이렇게 그리면 돌파 실패 다시 내려와 돌파 실패했는데, 요번에는 올라간다면 8, 9만원까지는 올 수 있었거든요. 자, 나쁜 자리 아닌데 바닥에서 살짝 오른 자리, 그리고 전고점 여기죠. 여기부터 전고점 여기인데 너무 넓고, 폭이 너무 넓고, 그 전고점 아직 돌파를 못했네요. 자, 여기로 봐야 되겠죠. 여기 고점, 그리고 당시 고점 여기. 자, 조정이 온다면 일단은 여기, 그리고 추세 하단선을 보면 이렇게 그리고 있죠. 최근의 추세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세는 자,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닥을 그려야겠죠. 그러면 1차 매수 가능 영역 2차까지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름대에 빠진다면 조심해야 되고, 그 아래는 여기입니다. 그 아래는 여기까지만 지지를 못한다 그러면 단기 추세를 새로 만들려는 추세는 더 길어질 수 있겠다, 옆으로 횡보를 할 수 있겠다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빙그레 6천억, 재무제표가 영업이익이 12억. 너무 적은데 일단은 빼놓을게요. 일단 종목들을 최대한 줄여야 되니까. 자리는 괜찮거든요. 충분히 올라갈 자리는 보이는데 일단은 빼놓겠습니다. KTNG 수급 개인이 좀 많이 들어왔네요. 자, 바닥에서 지금 들어 올렸다가 횡보하고 있고요. 이렇게 다시 또 올리고 있죠. 나쁘지 않네요. 그리고 매물대를 어느 정도 손바퀴 힘으로 뚫어놨습니다. 소환을 해놨습니다. 지분 국민연금공단이 9%, 유동주식수가 60% 정도입니다. 자, 매출액 작년만큼은 나올 거고, 영업이익도 비슷하네요.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큰 차이는 없고,
자, 부채 비율도 한 30%. 그리고 견조한 것 같습니다. 크게 기업 내용에 크게 변동 없이 견조하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오른 상태에서 조정. 여기 전고점 부분을 지지를 안 하고 그냥 다시 이 부분을 지지 못하고 코로나 때 그냥 빠져버렸습니다. 단기 여기까지는 올라가야겠죠? 단기 여기까지는 95,000원대까지는 올라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95,000원대까지. 최근에 이제 개인이 외국인이 팔고 기관이 좀 많이 샀네요. 개인이 고점에서 많이 가지고 있다가 좀 팔았고, 외국인은 늘리고 있다가 최근에 다시 줄이고 있습니다. 기관이 최근에 많이 늘렸다가 기관이 집중해서 조금 매집을 했던 것 같은데요. 살짝 늘렸다 줄였다 하고 있는데 지금은 살짝 늘리는 구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연기금이 좀 많이 사주고 있고. KTNG 일단은 뭐 기업 내용에 큰 이상은 없을 것 같은데 바닥권이니까 한번 넣어보죠. 많이 올라가지도 않았고. KTNG도 넣겠습니다. 현대 에버다임 좀 떴습니다. 떴죠. 한국항공우주 떴다가 지금 살짝 들어왔네요. 시험 뉴스가 여기겠지? 자, 수급을 보면 최근에 개인이랑 기관이 관심이 있었다가 그동안 개인이 많이 가지고 있다가 좀 팔고 외국인은 사고 한 달 동안 외국인은 사고 기관도 좀 샀습니다. 자, 지분은 수출은행이 26.4%. 항공산업이 좀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좀 올랐는데 영업이익이 좀 많이 아직 떨어지긴 했네요. 당기순이익도 그렇고 부채 비율도 좀 많고 일단은 빼겠습니다. 바닥권이긴 한데 거래량 들어와서 괜찮긴 한데 일단은 빼겠습니다. 한국전력 조정 살짝 있었다가 다시 나가고 최근에 기관이 좀 사는 것 같고 개인이 최근 또 샀다가 팔았다가 외국인은 좀 팔고 있고 그러네요. 기관 매집 종목이네요. 기관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샀다가 또 올랐다가 살짝 조정이 있는데 나쁘진 않고요. 지금 기관이 사고 있으니. 자, 지분 한국산업은행 대주주죠. 재무제표. 자, 부채가 좀 많네요. 1330조? 아니다, 133조. 자본금이 7조. 부채 비율이 거의 한 200% 가까이 됩니다. 자, 매출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고 당기순이익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2년간 그 전에부터 이제 적자 지속되다가 2020년부터 흑자로 바뀌고 있습니다. 2020년 이 바닥에서 흑자로 바뀌면서 코로나 때 한 방 맞고 지금 살아나고 있죠. 매물대는 살짝 소환을 해놨고 나쁘지 않은 가격이고 기간 매집 중이다. 이것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한국가스공사 제가 이제 털렸던 종목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돌파해서. 자, 수급을 볼게요. 수급 개인 외국인 기관이 최근에 조금은 팔고 있네요. 자, 지분은 46%. 대한민국 정부 한국전력공사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공단이 일부 가지고 있고, 실적은 작년 1분기에 살짝은 빠집니다. 살짝은 빠집니다.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고, 앞으로 천연가스가 부채 비율이 좀 높긴 하지만 나라에서도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고, 현금이 좀 빠져나갔네요. 자산이 많이 감소를 했고, 영업 현금이 일단 좀 지출이 됐습니다. 자, 그럼 위치를 또 봐야겠는데, 한국가스공사, 기술공사, 이라크 각 세계별로 지분이 있습니다. 자회사가 있고 지사가 있고 3조 5천억. 자, 유동주식 43%. 자, 나쁘지 않고, 단기 위에 매물대까지는 조금은 올라가겠죠. 이제 매물대를 다 뚫어놨는데 저는 그걸 모르고 팔아버린 거죠, 여기서. 자, 일단은 상단 추세선이 여기까지 있으니 4만 5천원, 5만원까지는 갈 것 같은데, 일단은 조금은 살짝은 떴습니다. 조정을 준다면 이 추세는 지금 유지를 해주고 있고, 이 추세를 유지를 해주고 있고, 중간까지만 온다고 해도 여기까지는 올 수 있겠지만, 만약 조정을 준다면 이 추세에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얘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자, 수급이 일단은 개인, 기관, 외국인, 기관이 많이 매집을 했던 종목이고, 최근에 살짝 팔았긴 했지만 투신에 좀 팔았네요. 투신에서 많이 정리를 했네요. 그렇게 많이 오른 위치는 아니라서 일단 얘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얘 좀 올라왔네요. 포스코케미칼 올라왔고, 현대모비스 단기 올라왔고, 리바트는 덜 올라왔죠. 그동안 올라왔다가 조정 살짝 올라왔는데, 이것도 한번 볼게요. 외국인 기관 수급 좋고요. 지분은 현대그린푸드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그린푸드 잘 가고 있는데, 일단은 영업이익이 살짝 줄어들었네요. 당기순이익도 살짝 줄어들었고, 뭐 흑자 내고 있으니 큰 문제 될 것 같고, 부채 비용 한 80%. 그리고 현금이 살짝 유출이 됐네요, 1분기에. 현대리바트 MS가 자회사로 100%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4천억, 그리고 유동주식수 56% 정도 됩니다. 가구 회사니까 보통 기업으로 공급을 해주는 가구 회사다 보니 자본금 대비 시총이 뭐 그렇게 크진 않고, 오케이, 얘도 괜찮네요. 수급도 괜찮고. 현대리바트. 자, 그러고 현대리바트까지 왔죠. 현대글로비스, 얘도 살짝 떴죠. 현대그린푸드, 리바트의 대주주, 얘도 살짝 떴습니다. 바닥권에서 뭐 2배까지는 아닌데 살짝 떴죠. 여기 정고점 돌파하고, 코로나 이전까지는 살짝 아직 못 미치는데, 얘도 잠깐만 볼게요. 현대그린푸드 기관이 좀 사놓고, 개인이 최근에 좀 샀네요. 최근에 개인이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기관은 살짝 줄이고 있고, 줄였다가 다시 올리고 있고, 외국인도 비중을 높이다가, 수급 나쁘지 않은데 일단은 얘도 한번 실적 한번 볼게요. 자, 정교선, 국민연금공단 매출이 살짝 뭐 비슷하고,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이 살짝 줄었네요. 자, 부채 별로 없고 2조 2천억 정도 자본금입니다. 자회사가 현대드림투어, 에버다임도 가지고 있네요. 리바트도 가지고 있고, 백화점도 가지고 있고요. 자, 괜찮죠? 복합산업, 이 지주회사인가요? 모르겠네. 1조 1천억. 그리고 유동주식수 50%. 자, 그럼 현대그린푸드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본금이 2조 2천억인데 시총이 1조 1천억이죠. 현대 그린푸드, 그 다음에 현대건설 기계. 자, 현대건설 기계 단기간에 좀 급등을 했네요. 살짝 올랐네요. 현대건설 기계 수급 개인이 좀 많이 샀고, 이건 패스. 현대건설 좀 많이 올랐죠. 이거 계속 나가고 있는 중이라 나가는 중에 사도 되긴 하는데 너무 급등을 해버려서 살짝은 부담이 됩니다. 현대건설 개인도 많이 샀고 외국인도 좀 사주고 있고 기관도 최근은 개인이 좀 사주고 있네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수급을 볼까요? 수급은 기관이 좀 많이 사주고 있네요. 단기 좀 급등을 했는데 조금 높은 자리네요. 자, 이런 종목은 삼성 엔지니어링처럼 높은 종목을 대처를 할 때는 사고 싶으시면 조정 줄 때 사시면 되는데, 일단은 높은 자리에 있는 종목은 일단 삼성 엔지니어링 하나로만 넣겠습니다. 하나생명 많이 올랐네요. 현대홈쇼핑 살짝 올랐다가 조정했죠. 이 정도는 나쁘지 않은데 수급 한번 볼게요. 괜히 좀 샀군요. 패스. 현대차보다는 기아차가 더 좋은 것 같은데 기관이 최근에 많이 샀네요. 한 달 동안 기관이 꾸준히 샀습니다. 개인은 샀다 팔았다. 개인은 좀 매도 우위군요. 그럼 이런 자리는 단기간에 높은 자리긴 하지만 여기 뚫고 갈 가능성을 또 염두에 둬야겠죠. 수급이 좋으니. 현대해상. 자, 이건 제가 물린 종목. 개인이 너무 많이 사는데요. 자리는 나쁘지 않거든요. 일단 수급은 안 좋은데 그 기관은 좀 사놨군요. 자, 배당 잘 주고 있고 유동주익수 얼마인데 종목 정시일 가죠. 국민연금보단 실적을 좀 보겠습니다. 영업이 확 늘어나고 있고 당기수익 늘어나고 있고 매출액은 뭐 비슷하네요. 영업의 비용, 영업의 수익, 자산 49조, 자산이 49조인가요? 부채 44조, 자본이 4천, 4조 정도 되겠죠. 그리고 현대 하이카 손해배정, 현대재산, 현대라이프 손해사장, 현대인슈런스 포커스. 자산이 4천억, 시총이 2조 1천억입니다. 유동성 많지 않고. 일단은 개인이, 외국인이 좀 팔고 있어서 일단 조정이 지금 자리 나쁘지 않거든요. 딱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데 뭔가 시간을 좀 질질 끄는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 올라가는데 뭔가 금리라던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업황이랑 맞지 않는지 지금 살짝 옆으로 계속 횡보하는 모습. 삼성화재도 좀 조정이 들어왔죠. 삼성화재. 자, 현대해상 수급은 일단은 개인들이 좀 많이 사놨습니다. 그래서 안 가는 건지 몰라도 살짝 더디네요. 안 가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관은 조금씩 사놓은 것 같고 외국인은 좀 팔고 있네요. 외국인이 들어주면 확 올라가거든요. 이 종목은. 일단은 얘도 한번 넣어볼게요. 현대해상. 자, 못난이 종목 같긴 한데 일단 한번 넣어보죠. 현대해상. 현대일렉트릭. 단기간에 살짝 오르긴 했네요. 수급을 보면 개인이 좀 사주고 있고, 백화점도 많이 올랐죠. 현대엘리베이 얘도 많이 올랐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 수급은 뭐 나쁘지 않고 개인이 그래도 조금 사주고 있고 기관이 좀 많이 사놨네요. 대북주로 엮일 수도 있고. 단기가 좀 올랐군요. 돌파 이후에 좀 올랐다가 살짝 조정.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이 정도까지 내려온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현대엘리베이터 조정이 조금 올 수도 있겠습니다. 많이 6월달 들어서 조정이 없는 거 보면 강한 종목인데, 대북주가 상대적으로 출발 시점이 다른 종목은 만약에 그 2018년 이전에 요 위치였다 그러면 4만원이죠. 대부분 8만원이나 7만원 이상 한 2배 가까이 오른 상태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고 그 푸른 기술, 그쵸? 이슈 받기 전에 이가 5천원부터 만원, 보통 2배 이상부터 바닥을 형성을 하는데, 현대건설
얘는 2018년도 이전에 자 여기서 오히려 더 빠지고 바닥을 더 다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럼 이런 종목이 더 메리트가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거죠. 현대 엘리베이터 보면 2018년 이전에 요 가격이었다가 비슷한 가격 유지 이만큼 드러났다가 다시 내려온 거죠. 그만큼 다시 나가고 있는 상태라서 다른 종목들은 보통은 대북주가 여기서 시작했다. 그러면 지금 사야 되면 보통 여기서 사야 되거든요. 그럼 얘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현대건설도 마찬가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은 아니고 그냥 이전의 가격대에서 살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살짝은 떴죠. 아난티도 한번 볼까요? 자, 얘는 대북주 이슈 이전에 요 정도였죠. 얘도 마찬가지 제자리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 가격대는 메리트가 있는 건데 얘도 살짝 떴죠. 아난티도 살짝 떴죠. 최근에 쭉 내리다가 추세를 내리다가 올라왔습니다. 그럼 돌파는 아직 안 했습니다. 돌파 직전에 지금 살짝 조정을 준다면 그때가 매수 타이밍인 것 같아요. 얘도 돌파를 했네요. 얘는 돌파 이후에 살짝 이렇게 고를 만든다면 그때가 매수 시점이겠죠. 일단은 고민이 되네요. 넣을지 말지. 살짝 높은 자리긴 한데 얘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조금 더 내려와 준다면 조건으로 얘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효성중공업 가끔 화면이 HDS가 전체 화면 걸리면서 렉이 나는데 이유를 모르겠네요. 자, 일단은 효성중업도 보겠습니다. 자, 렉이 어마어마하네요. 볼 때마다 이제 차트 돌릴 때마다 렉이 걸려버리니 이제 살짝 높은 자리. 쌍용 ENE도 살짝 높은 자리죠. 얘는 신성통상이랑 제가 비교를 해드렸던 종목이고 살짝 높은 자리죠. 일단 이 종목은 뺄게요. 수급은 효성중공업 수급 좋네요. 쌍용 ENE 얘도 수급 나쁘지 않고 효성중공업만 다시 볼까요? 효성중공업 차트만 열면 렉이 걸려버리네. 자, 수급은 괜찮고 다만 자, 효성은 예전에 분할 한번 했죠. 요때 분할 상장가가 얼마냐? 6만원대. 그럼 많이 올라온 건 아니거든요. 코로나 때 6만원에서 8천원까지 이해가 안 돼. 단기 한 3, 4배 올라갔네. 4배 6배 올라왔나요? 뭐죠? 와, 엄청 올라왔군요. 여기 바닥 찍고 다른 종목들은 많이 올라봐야 이 정도인데 그 상태에서 2배를 올라와 버렸으니 대단합니다. 일단 단기 높은 자리라서 일단은 더 갈 자리는 많지만 빼겠습니다. 그러면 현대 엘리베이터까지 넣나요? 자, 그럼 ESG 관련 중에는 일단은 제가 이제 낮은 자리에 있는 종목들 대부분 그리고 가고 있는 자리지만 살짝 그래도 조정을 준다면 접근해 볼 만한 종목들로 해서 좀 추려봤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자, 종목을 일단은 정리를 해봤고 ESG 관련주는 그동안 일단 낮은 자리에 있는 종목들 SK 네트워크가 좀 높은 자리였나요? 낮은 자리죠.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살짝 높고 현대 엘리베이터도 살짝 높습니다. 위치가 자, 뭐 살짝 높아도 어쩔 수 없죠. 일단은 조정을 기다려야겠죠. 조정을 주면은 생각해 보는 걸로 하고 전체적으로 수급도 그렇게 나쁘진 않고 실적도 그냥 고만고만한 거 상대적으로 바닥 꺼내 있는 종목들로 한번 추려봤습니다. 근데 완전 바닥은 아니고 이제 시작하는 종목들이겠죠. 대덕전자는 살짝 높은 자리고 일단은 ESG 관련주 추려봤고 다음 그 발굴주 그리고 이익률 좋아지는 기업들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 이거 다 포함해서 일단은 좀 추려보겠습니다. 추려보고 나중에 한꺼번에 좀 소개를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이 종목에서도 좀 사볼 만한 종목들을 한번 더 추려보겠습니다.